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변호사님 두 분 모셨는데요. 오늘은 유튜브 댓글 그리고 악플 이런 것들을 당하시는 분들 또 이거 법률적으로 어떻게 좀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님들 모셨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연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유튜버로서 유튜브 하고 있지만, 네, 요즘은 이제 사이버 테러가 그래요? 근데 유튜브 상의 댓글로 한정 짓는다라면 네네. 사실은 처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요? 그럼 다른 댓글도 포함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사이버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에서의 문제는 특정이 돼야 되잖아요. 아이디로만 예를 들어 하는 경우면 특정이 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요? 그럼 막 이렇게 악플 막 써도 돼요? 본인이 특정될 이정환 변호사님 정말 그러니까 별로입니다. 누구야?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제가 제 방 컴퓨터에서 이렇게 악플 쓰면 다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IP 추적을 해서 그런다. 예. 근데 그렇게까지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경찰에서? 수사관들이. 그래요? 이게 뭐 하루에도 몇천 건씩 한 사람한테도 몇천 건씩 배당될 수 있는 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SNS 상의 처벌 규정이 분명히 있는데 네. 생각보다 처벌되는 이율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내 서버에서 있었던 거,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뭐 욕을 한다거나 또는 그거 너무 심하죠. 예전에 아프리카 TV가 네. 있었을 때는 네. 아프리카 TV는 이제 국내에 있는 서버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수사관들이 요청을 하면 이 사람이 가입한 명의나 이런 걸 가지고 특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트위터, 본사가 미국에 있는 그런 회사들은 한국에서 요청하는 거 들어주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다만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자기 프로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노출돼서 네. 특정이 된다면 그제서야 이제 고소의 단계를 넘어서는 거죠. 특정의 단계를. 아니 우리 정 변호사님 예. 외국에서 대학 나오셨는데 네. 저기 동양 철학 되게 많이 잘했잖아요. 그렇죠. 공부, 네. 네네. 그 전공은 서양 철학이긴 했지만 네. 따로 이제 좀 동양 철학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아서 명리학 네. 등등을 좀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DC 인사이드에서 정도령으로 그렇죠. 정말? 이게 그 2000년대 한 중반쯤, 그때 이제 그 DC 인사이드 역학 갤러리 네. 라는 진짜요? 곳에서 이제 정도령이라는 이제 필명으로 잠시 활동을 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네. 그 막 사주 받으시고 하셨잖아요. 네. 뭐 악플 막 이런 거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떤 악플? 이게 좀 웃긴데 아까 정도령에 대한 악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간 그 사주에 대해서 풀이를 한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아니다, 잘 못한다. 뭐 이제 그 학설이 좀 갈리거든요. 명리학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뭐 자평진전을 공부한 사람도 있고 공통부감을 공부한 사람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학설이 갈리기 갑자기 때문에. 되게 전문가 같아가지고 말을 못 섞겠어요. 법률적인 얘기를 지금 이것도 학설의 대립들이 있거든요.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약간 악성 댓글 그런 걸 쓰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게 근데 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뭐 명예훼손까지 가능한 거냐? 좀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또 재밌는 주제가 간혹가다 이런 질문들을 해요. 뭐 인스타그램에 누가 DM,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이제 비방을 했다. 이게 그 사이버 그냥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 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욕 써서 보내는 거? 저는 이제 그 DM을 보내는 경우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의 조에 따르면은 이게 결국 공공연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M을 보내는 걸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느냐, 저는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면 입장입니다. DM으로는 이메일로는 막 마음대로 욕 써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식의 뭐 협박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걸릴 수 있는 뭐 그런 모욕이나. 근데 모욕도 공연성이 필요해서 모욕도 사실은 모욕도 공연성이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 카카오톡에서 악플을 달고 이런 것도 단톡방은 해당이 되는데 좀 괴롭힘 막 1대1에서는 또 안 되니까. 학교에서도 막 애들끼리 막 나가면 또 초대하고 막 해서 학폭 사건 중에도 요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애들끼리는 만나질 않는데 사이버상으로는 계속 뭔가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 사진 밑에 이제 올린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안드로이드 뭐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는 95%의 학생들이 아이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안드로이드 쓰고 있는 애가 신기하다. 몇 명 안 돼.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얘가 이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애들 몇 명한테 추려가지고 내가 좀 고소를 했네 어쩐네 뭐 얘기를 했더니 그 가해 학생이 그날 DM으로 사실은 내가 또는 뭐 아. 그걸 떠보려고 해서 적발이 된.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에도. 근데 요즘은 또 합의금 받기도 어렵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맞나요? 사실은 이제 합의금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개념이 막 정립되기 전에는 댓글 악플이든 뭐든 게 막 무분별하게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막 1000건씩, 2000건씩 악플 세례가 있고 그거를 일률적으로 고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면 N수생이 공부방 이런 네. 방이 있어요. 예. 그 방을 딱 들어가면 그냥 N수생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방이야. 그래서 그냥 공부.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처음에 막 말을 걸고 그러는데 댓글도 안 달고 뭐 이래. 그러면 야 그러니까 네가 N수하지 뭐 이러면서 욕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뭐 네가 뭐 N수하는 주제에 뭐 이런 방을 하냐? 뭐 욕하고 간단 말이야. 아니 공부하는 사람한테. 근데 이제 그 애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그걸 캡처를 하고 있었던 거지. 어쨌든 그렇게 캡처를 해서 대략 한 1000건을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TV는 이제 서버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노력을 하면 다 찾아낼 수 있거든요. 누가 했는지. 물론 뭐 그 중에는 부모님 아이디로 들어가서 욕하고 이러는 애들도 있기는 하지만 동생 아이디다. 뭐 주로 이제 청소년들이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잘못은 했지만 이게 뭐 벌금형이나 이런 전과가 남지 않게 하자. 또 우리 입장에서도 고소를 뭐 예를 들면 1000건씩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개별적으로 막 사건을 다 진행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그렇죠. 합의를 좀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중간 부분에 합의가 되면 피해자는 이제 충분한 보상을 받고 또 이제 그거를 또 같이 도와줬던 변호사들도 결국 충분한 수입이 얻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만연했던, 그러니까 유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 가지고 이렇게 고소장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이디를 갖고 하면 어느 서버에 누구누구가 한다라고 하면 사이버 수사대 이제 경찰 수사관들이 찾아주는 거죠. 수천 명을. 수천 명을. 그 당시에는 그 각 경찰서의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이제 자기네 경찰서로 좀 보내지 말아달라고. 뭐 예를 들면 뭐 서초경찰서다 이러면은 서초경찰서 근처에 이제 워낙 네임드에 고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고소했던 사건들은 제발 여기만은 피해달라라고 하면서 막 밥 사주시고 막 이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결과적으로 그 저희의 의뢰인은 굉장한 고소득을 올리셨죠. 우와.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아직 그 사이버상의 SNS나 이런 부분들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일이고 이런 게 이제 사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악플을 유도하는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수익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그렇게 유도하는 경우, 합의금을 종용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을 뭐 공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수사 지침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일부러 유발해가지고 고소를 당하게끔 만들어서 그러니까, 돈을 뜯어내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공갈죄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를 적용하는 경우. 네.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갈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수사 지침이 있고 이제 뭐 그런 재판례들이 생기면서 그런 일들은 이제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아니 근데 이 댓글 막 채팅방 이런 걸로 문제가 이제 이만저만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게임도 그렇고 네. 예전에 LOL이라는 게임에서는 엄청 많이 욕을 엄청 많이 하니까. 네. 그러면 오늘 너무 유익한 말씀 잘 들었고요. 댓글이나 카톡방 뭐 이런 DM 이런 걸로 피해 입으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저희 이정환 변호사님 그리고 정서연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리면 또 성심성의껏 도와주실 거죠? 예. 네. 좀 저희 대표님 하시는 대로. 네. 저희 채널 더보기란에 지금 이정환 변호사님과 정서연 변호사님 연락처를 비롯해서 연락처가 올라가는 건가요? 네네. 갑자기? 여러분 DM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메일까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아 이거 네. 꼭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셔야 되겠어요. 저희 너무 창피하거든요. 꼭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시고요. 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과 네, 법률사무소끼리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눌러주셔야 되겠어요. 저희 너무 창피하거든요. 꼭 눌러주세요.